네, 이부입니다. 아, 이거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한 내용인데, 에, 박진경 대령 추모비 네, 관련해갖고 제주에서 이슈가 이제 국무회의, 대통령 국무회의까지 올라갈 정도로 바로 제주도에서 했죠.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 네, 관련해 요즘 이것 때문에 네, 정말 논란이 많은데 이걸 전국 이슈가 돼버려갖고 제주도 네, 자체가 완전히 이런 말하면 좀 수군거린 대상 네, 이렇게 돼버렸고 국무회에서도 직접 대통령께서 걸어 넣으시고 근데 박진경 대령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분에 대한 내용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뭐 여러 가지 막 안 좋은 과오가 막 있고 과실이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이 박진경 대령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추모비 네, 논란 그거고 네, 이거 알려 포스팅도 하셨잖아요. 네, 예, SNS에 예.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그 좀 큰 예, 맥락으로 예, 예. 보면 그 우리 4.3이라는 제주에 있어서 굉장한 비극에서 음, 무고한 우리 제주도 양민 분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음. 희생이 많이 되셨다. 이 부분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네, 거예요. 예, 다만 이제 그리고 우리가 국가가 보상을 하는 문제, 그는 우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같이 협조를 해서 음, 4.3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 문제까지 다 동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이 4.3 전체 맥락 속에서 일부 이제 왜곡된 부분들이 이제 있다. 근데 이제 그 왜곡된 부분을 지적을 하면 일각에서는 또 그 부분이 또 왜곡이다라는 그런 얘기 예를 들면 지금 박진경 대령 얘기가 나왔는데 박진경 대령의 논란이 이제 부각된 거는 이제 건국전쟁 투에서 그 부분을 좀 집중 조명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전에 4.3에 대한 공부를 좀 해서 그 부분을 좀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네, 이제 박진경 대령이 어떤 분이냐 하면 어, 그 당시 돌아가실 때 29인가 예,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군 소위로 근무를 했었고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제주도 그 당시 미군이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서 오키나와 전투 이후에 그때 이제 본토 사수를 위한 결호 작전을 할 때 제주도 지역은 결 7호 작전이라 해서 일본 본토 외에 유일하게 제주도만 결호 작전이 적용된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박진경 일본군 소위였죠. 제주도에 주둔해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제주도에 대한 지리를 잘 안다. 그런 맥락에서 박진경 당시 중령이죠. 박진경 중령을 제주도 4.3 진압 작전에 투입하게끔 내려보낸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당시 구연대장은 김익렬 중령이었고 김익렬 중령이 그 조병옥 경무부장하고 이 난투극 끝에 5월 5일 날 해임이 되고 5월 6일 날 박진경 중령이죠. 중령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 후에 구연대가 11년대로 이제 명칭이 바뀌면서 11년 대장으로서 4.3 초기 진압 작전에 투입이 됐었죠. 근데 이제 그 지점에서 박진경 대령을 4.3 학살의 주범이라고 이제 그 좌측 인사들은 하고 있고 그게 또 진실로들 알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잘못된 건데. 아, 외국 좀 내용입니까? 그럼요. 그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그 학살이라든가 뭐 초토화라든가 그 박진경 연대장 재임 시절에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다 기술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부하였던 최명신 옛날 월남 사령관 그분이 이제 소대장 시절에 증언한 바에 의하면 선거 때문에 그때 이제 무장대가 우리 양민들을 산으로 많이 끌고 갔거든요. 그래서 산 속에 많이 이제 응거해 있는데 양민과 그 당시 폭도죠. 그 무장대와 구분이 힘들어서 일단은 산에서 다 내려오게 해서 이제 분리하는 그래서 그 선무적 공작이라고 그러죠. 이제 선무 공작을 할 때에 당시 통일부 지금 국방부죠. 통일부 자료는 한 3,100여 명을 파산시켰다고 나오고 미군정 보고서에서는 약 4,000명 그리고 이제
분리를 해서 나머지 석방하고 500명 정도를 이제 유치장이 감금했다 이런 기록이 미군 군정 보고서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간 동안 공비 또는 폭도 무장대를 사살한 기록은 최대 한 25명 정도 돼요. 그 이외에는 박진경 대령 재임 기간에 그 당시 오히려 산 사람들 무장대에 의한 사례가 더 많았지 박진경 연대장 재임 시절에 그런 학살은 없었다. 그 내용은 진상조사 보고서에서도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이덕구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이후, 그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 이후에 제주도가 이제 두 번째로 계엄령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많은 이제 토벌대에 의한 우리 제주도민들의 무고한 주민들의 희생이 많이 있었죠. 근데 사상 초기는 박진경 대령 연대장 재임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다. 예, 이건 역사적으로 분명히 진상조사 보고서만 봐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진상 보고서는 진보 정권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박원순 성추문으로 스스로 색을 마감하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상 보고서조차도 굉장히 좌편향된 시각으로 작성됐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적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진경 연대장에 대한 내용은 지금 아까 바로 세운 진실에 나온 그 내용처럼 학살의 죽음이라고 표현이 되진 않고 그렇습니다. 왜 그 진보 측에서는 이렇게 네. 박진경 박진경 대령을 네. 왜 이렇게 공격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그 무장대에 대한 비판은 없어요. 무장대에서 알다시피 이제 비율로 한 14% 사상 뭐 남노당 연결되는 예, 그 라인들. 그 14% 정도 그래서 한 700명인가요? 그래서 이제 무장대에 의한 희생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어떤 시각 지금 현재 제주도의 전반적으로 이 좌파들의 어떤 역사 왜곡이 좀 이제 지나치게 가고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마저 지금 뒤흔들려는 어떤 그 시도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왜곡된 역사를 계속 설파하니까 우리 도민들은 박진경이 나쁜 놈이네. 이런 나쁜 놈을 국가유공자라면 되느냐라는 단순한 공식이 되게끔 이렇게 이미지를 메이킹했단 말이에요. 악마화해서. 그래서 이번 논란을 통해서 우리가 박진경 연대장뿐만이 아니고 우리 4.3 전반에 대한 공과 과 그리고 잘잘못을 다시 한번 대도민 토론회를 한번 제가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4.3 관련해서도 왜곡죄를 신설하겠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5.18 왜곡죄가 있듯이. 그러면 어떤 게 왜곡이냐? 4.3은 공산 폭동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왜곡이냐? 분명하게 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왜곡이 어디까지 왜곡이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를 이제는 우리가 80년이 지났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좀 다시 4.3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우리가 그간 불필요하게 소모적으로 4.3 관련해서 도민 갈등과 분열이 있었던 부분을 정말 화해와 상생의 4.3 정신으로 다시 재정립을 해서 도민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우리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SS 보니까 토론회 제안을 하셨는데 네, 지금 연락 오신 분 있습니까? 불행히도 없습니다. 네. 참 이게 뭐 저는 공정하게 이 사상 관련 뭐 저도 4.3 피해 가족 중에 일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논란이 꼭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정치적으로 흘러요. 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국민의힘은 6월달에 선거가 되게 대다수 이뤄지는데 4월달 총선 4월이죠. 네. 총선 4월. 이렇게 되면 꼭 피해를 받아요. 예. 네, 지금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진보 쪽에서.
진보보다는 좌파죠. 저는 진보는 또 그런 만한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네. 좌파는 우리 대한민국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4.3 추념식에 와가지고 우리 국민의 힘을 향해서 학살자의 후예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 당시 우리가 무슨 학살자의 후예면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단순한 공식으로 우리가 마치 토벌대 입장을 옹호하고 토벌대 입장이 선거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한 팩트는 있잖아요. 그 조병옥 경무부장 당시 우리 3.1절 발표 사건 이후에 그러한 행동, 처신을 보면 그 당시 무고한 우리 제주도민들을 많이 구속시키게끔 한 게 이제 조병옥이고 그게 이제 도민 갈등과 어떤 빨갱이 섬으로서의 오인을 하게끔 하는 단초를 조병옥 당시 경무부장이 제공을 했어요. 근데 조병옥이 어떤 인물이냐? 민주당 창시자예요. 지금 민주당 홈페이지 가보면 제일 먼저 조병옥 얼굴이 있어요. 연역을 보게 되면. 그러면 누가 학살의 주범이냐?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그런 논리라면. 학살의 후예는 민주당이다. 근데 이런 논리가 이제 이재명의 논리면 그런데 민주당이나 우리나 다 아픈 역사를 가졌던 그런 역사의 우리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꼭 선거 때마다 이용해 먹는 그런 특정 정당 이런 분들이 양심을 보고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마디 더 붙이면 4.3 특별법을 제일 처음 제안한 것도 우리 과거 이제 한나라당 그 당시 이제 양정규, 변정일, 현경대 의원 세 분이 최초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법, 그러니까 4.3 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4.3 사건 진상조사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주안점이 명예회복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그때는 국민의힘인가요? 거들떠보지 않다가 추미애가 숟가락 얹어서 이제 추미애 쪽 발의한 안으로 최종 통과가 됐죠. 근데 그 과정에 이제 변정일 당시 국회의원의 자서전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는 여당이었거든요. 이 4.3에 대해서 제주도민의 억울함을 풀어주자는 취지로 이렇게 특별법을 발의를 했는데 그 당시 쟁점이 뭐냐 하면 3.1절, 47년도 3.1절의 발포 사건을 4.3의 기점으로 할 거냐 말 거냐가 쟁점이었대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민주당, 국민의힘인가요? 그쪽에서는 3.1절을 넣어야 된다. 3.1절부터 넣어야 된다 주장을 했고, 변정일 의원 측에서는 그건 별개의 사건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양정규 의원께서 변정일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가 여당일 때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우리 4.3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양보하고 법을 통과시키자 해서 4.3 특별법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을 도민들은 모르죠. 우리도 4.3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근데 이제 선거 때마다 4.3을 정치화해서 이용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우리 도민들도 이제는 진실을 알고서 4.3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의 희생자들 유족분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서 공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도 한 말씀 첨언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제주 출신의 다른 분은 또 4.3 관련된 당시에 또 네. 이상한 말씀을 좀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가장 최근에 태용호 태용호 전 의원이 발언인데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지는 않아요. 이제 김일성의 직접 지시는 아닌 건 맞고요. 하지만 그게 왜곡죄로 처벌까지 할 일인가? 몰라서 못한, 그러니까 북한에서 교육받을 때 그렇죠. 들었기 때문에 자기 확신에서 한 건데
그 사실 확인 여부도 좀 해야 되지만 그 1,0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이 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법원에서 판단의 기준은 진상조사 보고서에 김일성 지시의 내용이 안 나와 있다는 게 근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태용호 의원은 또 항소를 네, 한다고 항소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역사적인 문제를 소모적으로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의 4.3 유족회 지도부도 너무 극단으로 이제 좌편향돼서 주장만 할 게 아니고 유족분들 중에는 화해 상생이가 뭡니까? 토벌대에 돌아가신 분들 옛날 경호회하고 화해를 했죠. 그다음에 무장대에서 희생되신 분들 다 화합을 해서 4.4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같이 가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유족회도 지금 너무 지나친 관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